지난 강의에서는 저희가 오디오북의 형태 그리고 그 형태에 따른 잘 만들어진 오디오북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4강에서는 실제로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떤 도서 또는 작품을 오디오북으로 하기에 적합할까?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선택 항목들, 그리고 선택을 한다면 이 저작물들의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는 저작권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 오디오북에 대한 형태 이야기할 때 음원 또는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사용, 그리고 원문에 나오는 곡의 가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간단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디오북에 대한 제작 형태를 실제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 형태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북 제작 과정 또는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을 선택하고 저작권을 확보하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디오북 형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고를 분석하고 이 원고 분석에 따른 전문 나레이션을 채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 나레이터와 함께 오디오북을 녹음하고 또는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녹음과 편집이 끝난 음성 파일을 실제로 들어보는 검수 작업이 있는데요. 이 검수를 영어로 프루프리슨이라고도 하고 이 프루프리슨 과정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 작업,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검수와 수정이 끝난 오디오북을 마스터링으로 해서 오디오북으로 발행하는 과정까지 총 6단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북 제작 프로세스 1단계, 즉 작품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선택하실 때 기존 도서를 펼쳐서 실제로 보게 되실 텐데요. 책의 종류나 책의 내용에 따라서 도표나 그림이 좀 더 지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도표나 그림이 없이도 충분히 오디오북으로, 즉 텍스트로만으로도 오디오북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도표나 그림이 없이는 사실은 오디오북으로서의 사실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면 저희는 다른 작품을 좀 더 권해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품 자체가 이미 문체가 너무 문어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도 실제로 오디오북으로 낭독을 할 때는 사실은 구어체화하는 사실 스크립트 과정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 지배적인 작품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작가 자신의 사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오디오북으로 읽는 나레이터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좀 괴리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낭독용으로는 낭독용으로 이 스크립트 작업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별도로 이런 도표나 그림은 어떻게 낭독을 하며 그리고 각주 이런 부분도 낭독을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등 이런 별도의 처리 규정을 마련하셔서 오디오북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 선택과 함께 저작권 확보 여부도 꼭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디오북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없다면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출판권 설정 계약이 종이책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면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은 인터넷을 통한 전송이나 방송을 포함해서 공중송신 방식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약입니다. 즉,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 형식의 저작물을 녹음을 통한 오디오 형식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이는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제물을 종이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디오북 라이센스가 복제가 아니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저희가 저작물
저작물이라고 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저작권법에 정의가 되어 있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창작물, 이 저희가 원저작물, 즉 저작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삼아서 2차적 저작물로 이제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원저작물로부터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어서 창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오디오북에 대해서 이러한 2차적 저작물로서의 성립 요건이 부합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오디오북은 단순히 1차적 저작물의 변형일 뿐이다 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습니다. 보통 만화가 영화가 되거나 소설이 드라마가 되거나 이렇게 사실은 영상 그 컨텐츠 저작물의 종류가 바뀌게 되면 사실 굉장히 현저한 사실 변형이 일어나서 사실 두말할 나위 없이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하기가 쉬운데, 그냥 어문 저작물이 음성으로만 표현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실은 큰 변화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어문 저작물이 음성으로 전환이 될 때 어떠한 창작성이 더 많이 가미가 된 걸로 보기도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오디오북은 2차 저작물이 아니라 그냥 1차 저작물의 변형일 뿐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하지만 약간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보통은 2차적 저작물에 이제 보통 저희가 예를 드는 게 번역물 또는 각색 또는 영상 제작 이렇게 있는데요. 즉 번역을 생각해 보시면 영화 자막을 위한 번역 작업이든 또는 어문 저작물의 해외 도서를 번역을 할 때 각 번역가마다 그 원문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각자 모두 다 다른 표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을 저희가 2차 저작물로 인정하는 만큼 오디오북도 원문을 실제로 이해를 하는, 즉 낭독자, 나레이터의 이해도가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낭독자가 표현해내는 방법도 역시 낭독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이 입장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고요. 특히나 TTS, 앞서서 저희 그 기술 동향 쪽에서 이제 다뤘었던 TTS 같이 기계적인 음성으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읽혀주는 그런 오디오북이 아닌 이상, 즉 사람의 낭독자의 해석과 낭독자의 표현, 노력이 들어가는 저작물이라면 저는 이건 창작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작물이, 특히 어문 저작물이 단순히 어문으로 끝나지 않고 현대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디바이스도 다양해지고 표현 방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이 원저작자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큼 오디오북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진행하실 때에는 작가 입장과 그리고 출판사 입장을 모두 잘 고려하셔서 배타적 발행권 설정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는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음악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꼭 음악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오디오북에요. 그러면 음악에 대한 사용 권한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음악이 짧건 길건 간에 음악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 역시도 원 저작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오디오북에 들어가는 이 음원 또는 음악 파일은 원 저작자의, 즉 음악의 원 저작자에게 꼭 오디오북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오디오북 파일은 형태가 모노 또는 스테레오 이 두 가지로 출력을 꼭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음악이 보통 삽입이 되면 모노로 가기보다는 스테레오 방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를 저희가 보통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삽입의 경우에는 곡을 선정하고 그리고 편집 쪽에서의 믹싱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 프로세스 상에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문에 실제로 노래에 대한 가사가 다 들어가 있고 또는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원문에 나오는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가급적 노래에 대한 제목만 낭독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즉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악 또는 음원들도 역시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 저작자와 확인이 되지 않은 사용은 역시 불법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노래도 그 제목만 낭독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멜로디나 가사에 대해서 우리는 오디오북에 꼭 담아야 된다. 이래야지 오디오북으로서의 퀄리티가 확보가 된다 한다면 저작권자와 꼭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해피 버스데이, 즉 생일 축하 노래는 2016년도까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았다가 이후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피 버스데이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디오북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이 선정이 잘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작품을 오디오북으로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고려를 하시게 되는데요. 나레이터를 1명, 1인 혹은 멀티캐스팅으로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실만 하겠죠. 만약에 서사 구조가 있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오디오북 낭독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컨텐츠 자체가 좀 더 드라마형 그리고 부분극화에 더 어울리는 그 원 컨텐츠라면은 역시 음악과 효과음 사용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 자체를 완독형으로 다 오디오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요약 발췌본으로 만들까 또는 드라마로 만들까 저희가 앞서 강의했던 3가지 유형으로 한번 형태를 고려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작 형태가 결정이 되셨다면 이제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완독형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완독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레이터가 끝까지 읽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길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제작비는 크게 스튜디오에서의 편집과 마스터링을 하는 그 업무에 대한 그리고 녹음, 편집, 마스터링 그리고 녹음실을 대여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제반 비용을 다 합친 비용과 그리고 나레이터 기용에 따른 나레이터 비용을 이렇게 해서 크게 2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작품이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졌을 때 최종 러닝 타임, 즉 재생 시간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판가름해 보고 싶어지실 텐데요. 종이책 페이지 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글자 수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맞고요. 글자 수 역시도 굉장히 절대적인 수치는 될 수 없는 이유가 실제로 낭독의 속도, 즉 낭독이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읽는 낭독보다 조금 더 느리게 읽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더 느리게 읽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원이 삽입될 경우에는 음원이 삽입된 만큼의 재생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 미국의 오디오북 서비스인 오더블에서는 분당 155개의 단어 또는 1시간 재생 시간 기준으로는 9,300개 단어가 실제로 낭독에 녹음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디오북을 많이 만들어낸 이제 영미권에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제작 작업 시간에 대한 좀 수치들이 있는데요. 녹음 시간만 본다면, 즉 녹음이라고 하면은 낭독자가 녹음실에 와서 실제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수가 있으면 다시 낭독을 하는 그 시간마저도 저희가 녹음 시간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녹음 시간은 최종 러닝 타임, 즉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2배수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녹음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편집에 들어간다면 편집 시간은 최종 러닝 타임의 3배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집에서 많은 리소스가 사실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검수, 즉 프루프리슨, 오독이나 좀 잘못된 좀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그 검수 작업에는 최종 러닝 타임을 기준으로 할 때 1.5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디오북 하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프루프리슨까지만 보시더라도 최종 러닝 타임 기준으로 한 5.5배에서 6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은 사실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숙지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오디오북 제작 작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프로세스 상에서 작품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다음에 저작권을 어떻게 확보하며 그리고 오디오북 형태를 결정한 후 예산을 세우는 데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그 나머지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